우리는 오늘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근심, 마음을 어지럽히는 걱정, 온몸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지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의 몸도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고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번뇌하는 이유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발이 묶여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인생의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쏟아붓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 걱정들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갉아먹어 삶의 활력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끝없는 걱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지혜를 배우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일부 걱정의 실체와 마주하기. 걱정이란 무엇일까요? 걱정은 미래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바꿀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행동해야 할 순간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피로는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좌절, 그리고 원망 때문에 생긴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경보를 계속해서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며 면역 체계는 약해집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회사 일, 불안정한 경제 상황. 하지만 스토아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비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을 망치는 재앙입니다. 비는 그저 내릴 뿐입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 때문이라는 핑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감정은 과연 저 사건 때문일까? 아니면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비뚤어진 시선 때문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문제의 주도권을 외부에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 흔들의자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실체 없는 걱정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오직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미래의 안개 속을 헤매는 대신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단단히 느끼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과거는 이미 지나간 재와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평화롭다면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와 건강은 바로 이 현재라는 선물 속에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현재를 떠나 과거의 유령을 만나러 가거나 미래의 안개를 탐험하러 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드럽게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보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의 모든 의식을 코끝으로 가져갑니다. 숨이 들어올 때의 서늘한 감각, 숨이 나갈 때의 따뜻한 감각, 그저 느껴보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신선한 생명력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쉬며 내 안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 무거운 감정들이 연기처럼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들숨, 날숨,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미워하거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그저 바라보다가 다시 부드럽게 의식을 코끝에 호흡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는 것,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 이 간단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우리는 뇌의 경보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작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걱정의 핵심은 시간에 대한 집착이다. 당신은 미래를 걱정하지만 미래를 대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당신이 대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순간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와 그릇의 감촉, 세제의 향기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 지금 나는 걷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 찰나의 멈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마음에 거대한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3부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들 중 대부분은 부정적이고 반복적이며 우리 자신을 향한 비판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들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의 내용과 싸우거나 동화되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불안에서 벗어났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을 버렸다. 왜냐하면 불안은 내 안에 나 자신의 인식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지 실제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지 세상 모든 사람이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의 관객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되어 함께 울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을 없애려고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하게 저항할 뿐입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작가 바이런 케이티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4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로 진실인가요? 예, 나는 모든 것을 망쳤어. 이 생각이 100% 진실인가요? 내가 잘한 부분은 단 하나도 없나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예, 다른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가 보지 않고서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나요? 예,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을 믿을 때 나는 무기력해지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이 반응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없다면 나는 더 자유롭고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생각을 하나의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의 힘은 우리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믿을 때만 강력합니다. 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순간 생각은 힘을 잃고 단순한 마음의 소음으로 변해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더 크고 고요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생각의 감옥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습니다. 사부 모든 것을 끌어안는 용기, 수용.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꿀 수도 없으며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은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저항은 고통을 만듭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건 불공평해. 외치며 현실에 저항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괴로워집니다. 철학자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에 굴복하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조각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는 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우리는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온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나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 실수는 당신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찾아온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감사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며 마음속에 응어리를 안고 있나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를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세요.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나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함, 당신의 약점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사랑해주세요. 흠집난 조약돌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듯이 당신의 상처와 불완전함이 바로 당신을 더욱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노를 저으며 물살을 거스르려 애쓰는 대신 힘을 빼고 편안히 누워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물은 당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5부 평온한 마음을 가꾸는 습관. 마음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습관을 통해 가꾸어 나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건강한 마음의 토양을 다지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반면 감사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마신 커피가 참 향기로웠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해서 즐거웠다.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한다. 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몸을 움직여 마음을 깨우십시오.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굳어 있으면 마음도 굳어지고 몸이 활기차면 마음도 활기차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감과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몸의 이완은 곧 마음의 이완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일시적인 쾌감을 줄지 모르지만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켜 감정 기복을 심하게 하고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튼튼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넷째, 의미 있는 관계를 가꾸십시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세요. 의미 있는 연결은 우리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며 삶의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마무리하며 내면의 평화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늘 걱정과 스트레스의 실체를 마주하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웠으며 생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가꾸는 일상의 습관들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파도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가 될 수도 있고 파도를 즐기는 서퍼가 될 수도 있으며 그 모든 것을 고요히 품어내는 깊은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평화와 행복이 존재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치유할 힘이 존재합니다.
외부에서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바깥 세상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 고요한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찾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킨 행복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맑은 날에는 햇볕의 따사로움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창가를 두드리는 빗소리의 운치를 누리십시오. 성공의 순간에는 성취감을 만끽하고 실패의 순간에는 겸손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소중하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편안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오늘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근심, 마음을 어지럽히는 걱정, 온몸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지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의 몸도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고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번뇌하는 이유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발이 묶여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인생의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 걱정거리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쏟아붓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 걱정들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갉아 삶의 활력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끝없는 걱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지혜를 배우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일부 걱정의 실체와 마주하기. 걱정이란 무엇일까요? 걱정은 미래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바꿀 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행동해야 할 순간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피로는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좌절, 그리고 원망 때문에 생긴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싸우거나 도망치라는 경보를 계속해서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보가 끊임없이 울리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며 면역 체계는 약해집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외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려운 회사 일, 불안정한 경제 상황. 하지만 스토아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비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을 망치는 재앙입니다. 비는 그저 내릴 뿐입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괴로움이 외부의 조건 때문이라는 핑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감정은 과연 저 사건 때문일까? 아니면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비뚤어진 시선 때문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문제의 주도권을 외부에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 흔들의자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실체 없는 걱정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오직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미래의 안개 속을 헤매는 대신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단단히 느끼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과거는 이미 지나간 재와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평화롭다면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와 건강은 바로 이 현재라는 선물 속에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현재를 떠나 과거의 유령을 만나러 가거나 미래의 안개를 탐험하러 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드럽게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잠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보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의 모든 의식을 코끝으로 가져갑니다. 숨이 들어올 때의 서늘한 감각, 숨이 나갈 때의 따뜻한 감각, 그저 느껴보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신선한 생명력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쉬며 내 안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 무거운 감정들이 연기처럼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들숨, 날숨,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미워하거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그저 바라보다가 다시 부드럽게 의식을 코끝에 호흡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는 것,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 이 간단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우리는 뇌의 경보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작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걱정의 핵심은 시간에 대한 집착이다. 당신은 미래를 걱정하지만 미래를 대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당신이 대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순간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와 그릇의 감촉, 세제의 향기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다. 지금 나는 걷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 찰나의 멈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마음에 거대한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3부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들 중 대부분은 부정적이고 반복적이며 우리 자신을 향한 비판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들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의 내용과 싸우거나 동화되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불안에서 벗어났다. 아니, 정확히는 불안을 버렸다. 왜냐하면 불안은 내 안에 나 자신의 인식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지 실제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지 세상 모든 사람이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의 관객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되어 함께 울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을 없애려고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하게 저항할 뿐입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작가 바이런 케이티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4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로 진실인가요? 예, 나는 모든 것을 망쳤어. 이 생각이 100% 진실인가요? 내가 잘한 부분은 단 하나도 없나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예, 다른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가 보지 않고서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나요? 예,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을 믿을 때 나는 무기력해지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이 반응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없다면 나는 더 자유롭고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생각을 하나의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의 힘은 우리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믿을 때만 강력합니다. 그 진실성을 의심하는 순간 생각은 힘을 잃고 단순한 마음의 소음으로 변해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더 크고 고요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생각의 감옥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습니다. 사부 모든 것을 끌어안는 용기, 수용.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꿀 수도 없으며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은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저항은 고통을 만듭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건 불공평해. 외치며 현실에 저항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괴로워집니다. 철학자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에 굴복하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조각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는 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우리는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온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나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 실수는 당신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찾아온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감사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며 마음속에 응어리를 안고 있나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를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세요.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나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함, 당신의 약점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사랑해주세요. 흠집난 조약돌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듯이 당신의 상처와 불완전함이 바로 당신을 더욱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노를 저으며 물살을 거스르려 애쓰는 대신 힘을 빼고 편안히 누워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물은 당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5부 평온한 마음을 가꾸는 습관. 마음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습관을 통해 가꾸어 나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건강한 마음의 토양을 다지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반면 감사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마신 커피가 참 향기로웠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해서 즐거웠다.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한다. 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둘째, 몸을 움직여 마음을 깨우십시오.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굳어 있으면 마음도 굳어지고 몸이 활기차면 마음도 활기차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분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감과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몸의 이완은 곧 마음의 이완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일시적인 쾌감을 줄지 모르지만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켜 감정 기복을 심하게 하고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튼튼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넷째, 의미 있는 관계를 가꾸십시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세요.
의미 있는 연결은 우리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며 삶의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마무리하며 내면의 평화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늘 걱정과 스트레스의 실체를 마주하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웠으며 생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가꾸는 일상의 습관들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파도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가 될 수도 있고 파도를 즐기는 서퍼가 될 수도 있으며 그 모든 것을 고요히 품어내는 깊은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평화와 행복이 존재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치유할 힘이 존재합니다. 외부에서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바깥 세상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어 고요한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찾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킨 행복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맑은 날에는 햇볕의 따사로움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창가를 두드리는 빗소리의 운치를 누리십시오. 성공의 순간에는 성취감을 만끽하고 실패의 순간에는 겸손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소중하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편안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